인간관계의 변화,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종종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관계의 건강성을 점검하는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가 진정으로 건강한지 아니면 이미 끝나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묘한 8가지 신호를 통해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 7가지. 대화 감소.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넘쳐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의 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심지어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두 사람 간의 상호 연결이 약해졌다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거리란 사람들 사이의 친밀감이나 정서적 접근성이 감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거리는 서로의 감정적 연결이 약해지거나 소원해졌음을 나타내며, 이는 대개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가 부족하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감정적 거리가 생기면 서로 간의 친밀감이 크게 감소하게 되고 대화의 주제가 사라지거나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에게 공유할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외로움이나 무관심, 불만족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점차적으로 관계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마저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소통을 시도하거나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여 감정적 거리를 좁히고 관계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갈등 증가. 관계에서 갈등이 잦아지면 이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나타내거나 서로의 감정이 상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소한 문제로도 자주 다투게 된다면 그로 인해 좌절감과 불행이 쌓일 수 있습니다. 말다툼은 심리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반복되는 갈등은 서로 간의 신뢰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간단한 일조차 함께 논의하지 못하고 매번 싸움으로 끝난다면 앞으로 더욱 복잡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된다면 둘 다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은 양측이 서로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관계가 더 이상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명확한 경고일 수 있으며 단순히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감정을 인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은 더 깊어지고 결국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갈등을 생산적인 대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관심 감소. 상대방의 무관심은 그들이 당신과의 관계나 상황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심각한 관계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 일상, 직장 생활, 취미 등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소통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특히 예전과 비교했을 때 대화가 드물어진다면 이는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진정한 관심을 솔직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오히려 관심 있는 척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관계의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고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락을 시도했을 때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거나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면 당신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우선순위가 변했음을 나타내며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금 인식하고 진정한 소통을 통해 관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회복은 양측의 진정한 관심과 노력이 함께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미래 계획 부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상대방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이를 부정하려고 하더라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만약 두 사람이 모두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지속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더욱이 만약 이 사람과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감정적으로 소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을 넘어 서로의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미래를 함께 그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꿈과 목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서로의 미래를 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 계획이 부재한 관계에서는 각자의 목표와 꿈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뢰 붕괴. 신뢰가 결여된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은 관계의 근본적인 토대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신뢰는 상호작용에 기반한 것이며 양측 모두가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관계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또한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의심과 불확실성이 관계를 지배하게 되고 두 사람 모두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도 제대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뢰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의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뢰가 회복되면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차이, 극복 실패.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관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싸울 때마다 관계를 끝내겠다고 언급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주제로 다투는 일이 빈번하다면 이는 관계의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커플이 갈등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단순히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조화롭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관계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장기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거리감 발생.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선호한다면 이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는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기 마련인데 만약 한쪽이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이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만남 전부터 설레는 감정을 동반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와의 만남이 부담스럽다면 그 관계는 이미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이 취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경우 그 관계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나는 것이 지루하고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관계를 끝내자고 제안하더라도 그다지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는 이별을 피하려는 방어적인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은근히 이별을 원하고 그 결과에 대해 큰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미 마음 속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대화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미래를 고민하고 서로의 기대와 불안을 공유함으로써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적 거리감을 해소하는 과정은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 증가. 나와의 약속이나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면 이는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우선시하거나 자주 약속을 변경하거나 취소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마음이 멀어진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있을 때 두 사람만의 대화가 사라지고 공통의 관심사에서 벗어난 이야기로만 대화가 이어진다면 이전과는 다른 행동 양식이 나타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줄어드는 경우 이는 관계의 종말을 암시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감정적 거리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두 사람 간의 유대감이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럴 때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관계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와 필요를 다시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서로에 대한 관심과 소통을 회복하는 과정은 관계의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경고 신호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관계의 질은 다양한 신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대화의 감소, 감정적 거리, 갈등의 증가, 관심의 감소, 미래 계획의 부재, 신뢰 붕괴, 거리감 발생 등은 모두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인식하고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며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를 통해 발전할 수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